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후 7시 반에는 저희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뉴스 브리핑 회원 총회 그리고 2부로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오프 더 톡 강연회를 가집니다. 회원분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니 이 회원분들 중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요즘 이 정치를 언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칼럼의 주제로는 자,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쭉 들으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충분히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황교안 불출마 이후 새누리당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새누리당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황장수는 문재인한테 이미 줄을 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저를 비판할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저야말로 정론 보수, 개혁 보수의 표본이라고 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뭐 빈정거리든지 비웃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누가 뭘 안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닙니다. 내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부러질 망정 굽히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건지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대중의 무책임함과 또 대중의 한마디로 책임 전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번 대선에 이러이러하니까 누구를 찍으시오 하면 대중들은 저한테 뭐라 할 겁니까? 한 20, 30%만 황 소장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저는 누구한테 줄 섰다고 또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돌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정말로 올바른 보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이슈, 한미 동맹 이슈와 관련해서 사드, MD,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그리고 MD와 관련해서 KAMD의 폐지와 MD 편입, 그리고 개성공단, 전시작전권,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시각, 그리고 좀 더 보탠다면 국가보안법 문제. 저는 한국 사회에 정말로 친북과 종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쉽사리 친북 종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도저히 그런 측면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틈만 나면 친북 종북 이슈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 종북 척결 이야기를 가장 적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가 종북 척결만 내세우면서 다른 이 사회를 미래지향적이고 한마디로 대형적이 아니라 이 선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명박이 당선되면 이명박한테 올인하고 박근혜가 당선되면 박근혜한테 올인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싸울 때는 될 것 같은 이명박을 대부분 지지하다가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박근혜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치어리더나 일종의 바람잡이, 뚜쟁이 역할을 했던 보수들을 잘 기억을 합니다. 상당수의 보수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수준이지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이념과 가치가 특정 하나 개인에게 몰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DJ가 저를 발탁하고 출마시키고 자리를 주고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좀 도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DJ의 민주당을 탈당하고 밖으로 나와서 제 발로 걸어서 보수로 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이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슨 돈 문제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제도권 보수와 바가태 보수가 싸그리 의식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부패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에는 컨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컨텐츠가 없다라는 부분은 젊은 사람이나 현재 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한마디로 보수 지지자로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수 리더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보수에 한마디로 표를 팔아서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현재 이 시대적 과제에 맞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탄핵과 관련되어서 박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선동을 일삼는 쪽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특정한 정치인에게 기대를 하면서 희망을 걸고 몰빵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될 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보 이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토대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토대를 무시하면요, 한마디로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킹콩에 보면 스컬 아일랜드가 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 헬리콥터 부대가 해골섬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마디로 월남 전쟁 패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다룬 우화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킹콩이 거기서는 괴물이지만은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상대에 매달리면서 집착한 미국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녕 북한을 킹콩처럼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빌붙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파퓰리즘의 확산의 분위기는 트럼프 같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보는 저런 지도자를 낳고, 저런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이 기존에 이런 이 안보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필히 커다란 충돌을 해서
기존의 한미관계가 깨어지고 미군의 철수가 조만간에 가시화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대상으로 우려되고 있는 야권의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 장담대로 머지않은 시기에 한미관계의 파국과 주한미군의 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들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는 영역이죠. 두 번째로요.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신문에도 4월 2기설이 난립니다. 자, 이거 부인한다고 부인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장은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이요. 현상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추락하도록 추락하는 속도를 낮추는 연착륙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치밀한 플랜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 의해서 국가 경제정책이나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나 모토가 정해져서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 활력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라든지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 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든지 또 뭐라고 노동유예나 이런 명목을 띠고 제기되고 있는 한마디로 그들을 위한 국가 경제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경유착 메커니즘을 철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벌어졌던 4대강이나 자원외교 포스코 같은 이 국가 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비리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삼성공화국 그리고 DJ 정권의 IMF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흑막과 사기 벤처 육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경유착과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정권마다 솔직히 말하면 도둑질을 해먹는데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이 그 가족들이 앞장을 서왔던 겁니다. 이 돈 좀 가진 인간들이 거물을 던지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채 거기에 놀아나서 대통령이 된 목적이 도둑질해 먹기 위해서 된 것처럼 했습니다. 제가 말 좀 세게 하지만 뭘 더 가릴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제 위기가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 중에서 원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최고 3%까지도 올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저는 이런 식의 한국의 여야 형태라면 집권하면 1년 안에 경제 파탄을 내놓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책임이 아니다. 전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풍랑이 있는데 선장을 하겠다고 쌈박질을 해서 결투를 해서 선장 자리를 차지해서 배의 키를 잡았다면 배가 마지막에 침몰하게 될 때 그 선장이 이건 내 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탈출하겠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지금 키를 잡지 말아야지요. 그럼 아예 배가 침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난파선에서 구조선을 가지고 구조하는 역할을 하든지 했어야지요. 빨리 침몰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써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배는 내 배가 아니다. 배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10년 굶어서 집권하면 먹을 일이 많아서 하루빨리 먹고 싶어서 안달을 했습니까? 자,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요.
과거에 그 개인이나 그 사람이 몸담았던 정권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관련된 정경유착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부정하는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요. 여기에 물론 눈꽃만큼의 억울한 측면이나 사실이 왜곡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본질과 비본질을 호도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태형적으로 한 특정인을 여왕의 영역에 만들어서 그를 갖다가 비호하면서 그리고 대중을 마치 지능이 없는 하등 동물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거짓 선동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요. 한마디로 정권 빨리 먹겠다고 욕심내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그건 부패지요. 보수가 아닙니다. 철학이 없다 보니까 중국하고 저 난리를 떨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구조조정이고 뭐고는 입만 열면 골든타임 하다가 규제 완화니 무슨 창조경제니 창조경제요? 박근혜 정권이 이제 끝났으니 앞으로 창조경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고 아마 창조경제 핵심센터라는 것은 이미 개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여왕팔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재산 문제에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들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서 최소 수십억에서 최고 수백억, 수천억까지의 자산가들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겉으로 매덕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관련되어서 과거에 돈을 받았거나 그 돈을 삥땅 쳤거나 정치판에 어두운 거래에 관계됐거나 더 나아가서 권력을 빙자해서 이 돈을 만드는데 한마디로 앞장을 썼거나 해명할 수 없는 깔끔하게 해명이 안 되는 재산 형성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한테 권력 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는 국민을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와 지 측근의 배부터 터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다운 계약서, 대통령 되겠다라는 사람이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제 평생에 한번 다운 계약서 작성해 본 적 없습니다. 세금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탈세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위장전입,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위장전입했다? 그 다음에 무슨 세금을 안 내서 과태료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이 정가경력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민주화 어쩌고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식 문제, 가장 약한 고리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을 취업시키거나 자식을 진학시키거나 자식의 스펙을 관리하는 거나 자식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했거나 자식의 백력에 관련해서 자식의 취업에 관련해서 또 자식이 뭐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거나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산을 액수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수를 공개해서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지금 자신의 정치활동과 그 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선적인 사람이요. 국민은 공교육 받아라 해놓고 저들 자식이나 저들 가족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 국민들 보고는 전부 병력 치르라 해놓고 저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 국민들 보고는 세금 다 내라 해놓고 저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국민팔이 장사꾼입니다. 성냥팔이 장사꾼이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다 뽑고 다 하나씩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뽑을 사람이 없다 하면 그때는 찍지 마는 게 방법이죠. 저보고 어떻게 하라 묻지 마십시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요약할까요? 첫 번째, 안보 문제, 한미 동맹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나라, 그건 회복 불능한 사태고요. 한번 생기고 나면 수습이 안 되는 불가역적인 파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정경유착의 경력이나 재산 형성 과정이나 특권과 관련해서나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서 이 위선적인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걸리는 놈 한 놈만 주어 패겠다라는 부분이 과연 치매 이야기 때문에 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검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한테 입 쳐다물지 않으면 나중에 별건으로라도 건수 잡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꼬표부터 다 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자유한국당 망하는 길로 간다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반성을 하고 제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에서 벌어지면서 제대로 가기 위한 반성적 개혁 논란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자, 저보고 뭐라고 하는 분들은 뭐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뭐라고 할 건데요. 제 소신은 분명하고 한 명씩 꼽혀쳤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 하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도 지금 해서 연정이라도 해서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은 사람 뽑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 속은 편해서 하겠습니까?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안 돼야 될 사람을 공격도 하고 또 좌우를 가지지 않고 부패한 사람을 또 태행적인 사람을 수구적인 사람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썩은 돌들 중에서 그래도 차돌이라도 하나 고르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이야기할 거니까요. 일단 배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